녹서스. 룬테라에서 악명이 가장 높은 강력한 제국. 하지만 이 악명은 다른 나라에게서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녹서스 제국이 아닌 나라에게는 폭력적이고 침략을 일삼는 폭군 같은 제국이지만 같은 제국 아래에 있다면 굉장히 포용적이고 존중해주는 제국이죠. 무엇보다 힘과 결과를 중요시 여기며 신분, 배경, 출신지나 재산 관계없이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출세길에 올라 권력을 차지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죠. 이러한 녹서스 제국에서 최고의 명문가인 뒤쿠토가에서 태어난 카타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동생 카시오페아가 어머니로부터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물려받은 반면 카타리나는 아버지 뒤쿠토 장군의 전투력을 쏙 빼닮았죠. 이를 일찌감치 파악한 장군은 딸이 어렸을 때부터 검을 배우도록 했으며 무분별한 잔인함이 아니라 극도의 정확함으로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휘하엔 많은 제자가 있었고 지도자로서 아버지는 가르침에 엄격하고 칭찬은 인색하기로 유명했죠. 당연하게도 카타리나의 어린 시절에 친절이나 휴식 같은 단어가 끼어들 틈 따위는 없었습니다. 눈만 뜨면 궁극의 비기를 연마하고 지구력을 시험하고 손기술을 단련하고 고통을 참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죠. 뿐만 아니라 작은 약지상들을 돌며 훔친 독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도록 강요했으며 마치 카타리나의 몸이 독성 시험기인 마냥 다양한 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독에 대한 내성도 키웠죠. 뿐만 아니라 깊은 밤이 찾아오면 자신의 기척을 숨기면서 높은 탑을 기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훈련까지 하면서 도저히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될 수 없을 정도의 고문 같은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이 계속되어도 카타리나는 기뻤습니다. 마치 자신이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 같았고 제국의 영광을 위해 또한 왕을 섬기기 위해 그동안 감춰둔 능력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마침내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이 찾아왔는데 여러 차례 군을 이끌고 서쪽 아이오니아 지역에 침입을 시도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다음 진격을 준비하던 그날 밤 카타리나에게 아버지로부터 첫 번째 암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목표는 상대군의 병과 장교로 드미트리우스라는 이름의 일개 하급 장교였죠. 카타리나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고된 훈련을 하며 이날만을 기다렸건만 검을 휘두를 힘조차 없어 보이는 자를 상대로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를 낭비하라니. 참을 수 없던 카타리나는 독단적으로 목표를 변경하고는 적의 병영에 몰래 잠입해 잠들어 있는 사령관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녹서스에 찾아올 승리와 영광의 날을 앞당기리라.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되리라. 하지만 그녀의 판단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녘 광분한 드미트리우스가 상관의 복수를 위해 카타리나 아버지의 수경지를 급습했는데 장군의 호위병을 포함해 수십 명의 녹서스 군인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죠. 카타리나의 아버지는 겨우 빠져나왔지만 이 일로 인해 그의 깊고도 서늘한 분노는 딸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딸 카타리나가 자신과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딸에게 용서하기로 했죠. 최고의 암살자는 인정도 칭찬도 바라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침묵을 가르쳤는데 최고의 암살자는 상관의 총애나 칭찬을 받고자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용서와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던 카타리나는 처음 맡았던 임무를 완수하리라 다짐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신의 첫 임무였던 드미트리우스의 숨을 끊어 그가 진 빚을 받아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복수를 한다 한들 과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그때였습니다. 카타리나의 등 뒤로 소리 없는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고 죄책감과 복수심에 빠져 경계를 늦춘 카타리나가 암살자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 이미 그의 칼끝이 그녀의 왼쪽 눈을 지나간 뒤였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한쪽 눈을 완전히 잃을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카타리나의 죄를 묻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 뒤쿠토 장군이 소규모 암살단에서 차출한 풋내기 암살자였고 앞이 어두워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카타리나는 순식간에 검을 손에 쥐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렇게 그녀가 집에서 뛰쳐나가고 반나절도 안 지나서 카타리나는 드미트리우스를 처치하고 그의 목을 아버지에게 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첫 임무가 너무 하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노력에 비해 암살 대상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반역도 준비했지만 결국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실패자였지요. 녹서스인으로서도 우리 암살자 가문에서도 당신의 딸로서도 전 실패자인 거죠. 당신이 날 죽이기 위해 초짜 암살자를 부른 것도 제 죄책감을 보기 위함인 것도 알아요. 실패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단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전까진 뭐든지 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아직도 생생한 왼쪽 눈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죠. 임무에는 실패했지만 살고 싶다는 자신의 얄팍한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목숨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를 생각하며 말이죠. 카타리나는 아버지의 총애를 잃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녀를 모욕하고 벌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녀가 있던 자리에 다른 이를 앉혀 훈련을 시킬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카타리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가 언제나 바래왔던 대로 조국을 위해 온몸을 바쳐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살상무기 그 자체가 되어 녹서스를 지킬 것이라 다짐하면서요.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주실 거죠?